에디슨이 만번의 성공 끝에 발견한 이 전기 위력이 귀신의 기운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운 내시고 사십시오. 예,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오늘은 또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귀신. 이제 귀신은 뭐냐면 닦지 못한 존재. 그래서 이 귀신은 나한테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거 주면 언제라도 와서 도둑놈도 도와주고 나쁜 사람도 도와주고 얘는 관념이 없어요. 일단 나한테만 잘하면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게 귀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 산신님이나 용신님이나 선왕님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그냥 말 그대로 산의 진미를 갖다가 차려놓는다고 해서 나를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의 죄와 벌을 공사로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도우시는 분, 이렇게 해서 신과 귀신의 구분의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안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뭐 물귀신, 총에 맞아 죽은 귀신을 탄자기, 그렇다고 우리가 또 성녀로 죽은 무녀박수 하직기 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처녀로 죽은 송각시, 총각으로 죽은 몽달귀신,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처녀로 죽은 송각시가 있을 때는 옛날에 그 처녀의 혼백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신에다가 대침 7개를 박아서 혼백이 허공중천으로 떠돌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박아놨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송각시가 있다, 몽달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처녀 귀신이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젊어서 죽은 누가 있다더라, 고모가 있다더라, 이모가 있다더라, 숙모가 있다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어서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분란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자를 찾아가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시집이 자꾸 안 가지고 이래 돼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귀신이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는 혹시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는 분신사바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분신사바 부르니까 오는 거거든요. 외국에도 그게 있던데 이 분신사바 말고 뭐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불렀기 때문에 오는 게 귀신이고요. 우리가 신 앞에 기도를 한다 해보면요, 1000배를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의 진미를 갖다 놔도 깜빡을 안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이분은 무조건 부른다고 뒷집 강아지 부르듯이 통시에 개 부르듯이 오시는 양반들이 아닙니다. 온다 이래 되는 거는 귀신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자꾸 알고 있고 부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와서 이게 내 집이려니 하고 딱 궁뎅이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굳이 애써 부르지 않는 이상, 여기는 인간이 사는 거는 3차원, 4차원의 세계는 비물질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여기에 못 닦아서 3차원도 아니고 4차원도 아니고 3.5차원 정도 있는 허공중천에 뜨는 귀신을 굳이 부르시지 마시고 사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내 뒤에 할머니 따라다니고 내 뒤에 할아버지 따라다니고 거기에 주눅 들어서 놀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러시고요. 나의 조상과 상관없는, 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간혹 그런 데가 있잖아요. 어디에 내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고 나서 왜 나도 모르게 이상한 물체를 봤다, 저승사자를 봤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조금 맑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일진이 또 안 좋아서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고가 자주 났던 거기에서 갓쓴 사람을 봤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또 간혹 사고가 나는 곳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죠.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혼백이 떨어진 경우, 혼백이 거기에서 떨어진 경우가 어떤 경우냐, 만약에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아니면 내가 이 나무에 목을 메어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이 혼이 여기 지방령이라고 하여서 이 혼이 여기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을 건지러 간다. 교통사고가 만약에 사거리에서 났다. 그러면 그 혼백이 지방령으로 묶이는 거예요. 당신네 집에서는 조상으로 사고사로 가신 조상이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요 혼은 지방령. 그래서 혼이 여기에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났던 자리에 사고가 나고 났던 자리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를 가면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순간적으로 꺾는다. 왜? 분명 사람을 봤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요 지방령에 혼이 이렇게 묶여버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혼이 묶여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난다. 요거를 지방령이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또 간혹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뭐 우리 밖에 음식을 좀 물밥 표현을 하죠. 부산에서는요. 물밥을 표현하는데 그 물밥을 두는 이유들은 우리가 아버지가 만약에 제사다. 그럼 아버지만 오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만약 공동묘지를 쓰든 화장터를 쓰든 썼으면 그 옆집도 있을 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또 있을 거고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꼬시래 일을 하셨죠. 그러면 이 집에 제사가 있으면 이런 지방령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서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집에서 내가 살다가 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딱 죽었단 말이에요. 혼백이 여기 딱 쳐지는 경우 지방령. 그게 영화로 나왔던 게 내 집에 귀신이 산단가? 뭐 하여튼 뭐 영화가 한번 있었죠. 차승훈 씨 나오던 거였던가? 그런 같은 경우가 지방령. 그럼 이 사람하고 조상이 상관없는데 이 집에 박혀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걸 지방령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요런 지방령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할 때 물밥을 떠다 놓는 거는 지금 꼬시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조금이라도 우리 집 제사하기 때문에 촉해 놓고 향내가 났단 말이에요. 음식 하든지 나물을 하든지 전을 부치든지 이렇게 기름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아 오늘 이 집에 뭔 일 있다, 좋은 일 있다, 우리가 밥을 조금 얻어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물밥을 두시는 거거든요. 요건 지방령들, 이렇게 메인 조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 조선시대에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극락왕생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조선시대 죽어도 갈 길 몰라서 여태까지 묶여있는 지방령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시면 이렇게 물밥을 꼭 내놓으셔라. 그러면 좋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방령이나 이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방령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그 집안 터. 그러면 이 집안 터에 뭐 앞전에 사람이 뭐 화재가 나서 죽었던 사람이 될지 뭐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여인이 자식을 잃어서 그 여인이 울며 다녔었을 때 부처님을 만날 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그러면 여기에 모든 마을을 돌아다녀서 그 마을에 죽은 사람이 한 집도 없는 사람 집에 가서 뭘 가져오라 그러셨던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인간이 사는 집에 아무도 안 죽은 사람은 없어요. 여인이요. 모든 사람은 나고 죽는다. 그러니까 먼저 가고 뒤에 갔다는 것밖에 없다. 빨리 슬픔에서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방령이라는 거는 내가 1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집에 누군가 살았을 수 있을 것이고 200년 전에 300년 전에 뭔가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묵어져서 이 양반들이 오래되었을 때 이게 이제 신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터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양반들이 요 구분을 못하고 매여 있을 때 이렇게 지방령으로 귀신 노름 아닌 귀신 노름이 된다. 그래서 이 뭐 죽은 이 혼백이 와서 나를 뜯어먹는 게 아니거든요. 뜯어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방령으로 있는 이런 존재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막 우리가 전세에서 집을 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농약을 먹고 죽었다. 나는 절대 이 집을 못 떠나가 이러면 농약 먹고 죽었다. 그럼 요거에 지방령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 숨지다게 만들고 나가는 사람 숨지다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 펜션이나 여관이나 우리가 뭐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 혼백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이렇게 지방령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죽은 조상이 내 집에 오기 이전에 여기에 먼저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묶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산 사람이 오면 여기 잠을 자는데 왜 섬치섬치대 싫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혹.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지방령으로 묶여요. 그래서 요게 하나 묶이고 두 개 묶이고 세 개가 묶이면 이 기운이 굉장히 크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집은 우리가 귀신 나오는 집이라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집 보고 신 나오는 집이라고 안 하죠. 이거는 뭐냐, 귀신, 닦지 못한 혼백들의 기운들이 창창창 모여 있는 거. 그런데 여기에 터신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은 여기에서도 이 공사의 구분, 원 머무는 터신, 5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가 승계가 되어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간혹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집안에 이렇게 있는 집안이면 요거는 좀 걷어가셔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옛날에 한번 보자. 내가 제자되기 얼마 전이 제자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집이네요. 그 서울에 있는 그 집이었는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집이 어떠냐면 이 엄마가
큰 나무가 있었대요. 은행나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를 딱 베고 나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7살인가 8살인가 이래 됐어요. 근데 그 후로 그 집이 저녁에 잠만 잘만 하면 애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무도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이 집이 어떤 용도로 나가느냐? 이거 뭐라더라? 하우스방? 핫토 치는 양반들 뭐 이렇게 빌려주는 뭐 그런 데가 있다면서요. 이런 데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이 집 앞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집주인이 뭐를 하셨느냐. 이 집주인이 정말 스님네만 오시면 이 절을 참 많이 다니신 분이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오시면 이 절에 스님이 오든 저 절에 스님이 오시든 꼭 우리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하시고 꼭 이 양반이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게 하시고 이 양반이 자꾸 그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이 아이가 떠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아이가 혼백이 이 나무에 매여 버렸던 거예요. 아이가 나무를 베다 보니까 목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나무였대. 은행나무 맞네. 그 집이 참 가로수가 전부 앞에 은행나무였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나무에 이 목신에서 아이한테 살을 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퍽 갑자기 어이없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혼이 어디에 잡혔느냐? 목신에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끊임없이 하면서 끊임없이 이 엄마가 구청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스님을 불러서 이렇게 경문을 하기도 하고 어리석어서 인간이 어리석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이 나무를 베면 된다 안 된다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이 엄마가 그렇게 10년가량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 집에 딱 바람이 끝이던데 어떻게 끝이느냐? 그 후로 이 엄마가 이 집에 방을 낼 때, 이 1층에 방을 낼 때 만신내 방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철학을 하시는 분 방을 준다든지 이 엄마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해도 이 기력이 애지간히 높지 않는 이상 이 집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제자님들이요. 그 정도로 터가 셌어요.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나무를 베매로 해서 아이가 죽다 보니까 아이가 목신에 딱 묶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 다를 풀어줘야 됐던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귀신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올리는 거는 귀신을 보고 본인들 끝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래 전기라는 이게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촛불 밑에서 우리가 정성을 들으셨잖아요. 할머니들이요. 촛불 밑에 촉해놓고 이래 정성을 올리셨고 촛불 밑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혼불이 나간다 하여서 이렇게 귀신을 보고 또 이랬거든요. 혼불 뭐라 하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흰자위처럼 꼬리처럼 이렇게 올챙이처럼 이게 둥둥 떠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 말씀이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고 저 이웃에 저기 박씨 영감이 몸이 안 좋다더만 아이고 곧 죽겠네 이러거든요. 그러면 2, 3일 있다가 돌아가시는 요게 혼불이에요. 그 사람이 혼에 불이 나간다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촛불 밑에 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등잔불 밑에 있을 때. 그런데 이 전기라는 문명이 생기고 나서는 그만큼 잘 안 돼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귀신을 보고 귀신을 느끼고 하는 이런 기운들이 굉장히 희박하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집 앞에 같은 경우가 가로등이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하게 밭을 이렇게 옥수수처럼 비슷하게 뭘 이상하게 하시는 양반이 계시던데 근데 그분 말씀이 할아버지 말씀이 그래요. 이게 도대체 농작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왜 안 돼요? 라고 물었더니 야가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하고 밤이면 불을 켜니까 이 농작이 안 된대요. 하다못해 식물도 지금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귀신이 삐뚤하면 처녀 귀신이 머리 꼭대기에 있고 총각 귀신이 허리를 감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에디슨이 만번의 성공 끝에 발견한 이 전기 위력이 귀신의 기운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운 내시고 사십시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